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은 리셀 하시면서 이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셀러 하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것들, 세금 문제가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제 회계 사무실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보시면은 리셀이 뭔지가 일단 설명하는 게 어렵죠. 이제 설명 다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듯한 그런 눈빛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 드린 거고요. 요거는 저는 사실 뭐 회계 쪽에를 하는 일은 아니지만은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걸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정확한 거, 세무 쪽은 100% 답이 없습니다. 100% 답은 없고 이렇게 하면 되더라 라고 막 하시고 실무에 경험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조금 가리네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보시고 재고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바쁘신 분들은 2번까지만 듣고 가시면 되세요. 거의 엑기스입니다. 하시고 3번 등록하시는 방법, 기준, 직장인 어떻게 되냐, 매입 매출 작성하는 방법, 부가세 신고하시는 방법, 종소세 신고하시는 방법, 신고 납부 방법, 중개 플랫폼에서 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세금 폭탄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만 드리고 진행할 겁니다. 오늘은 깊게는 안 들어가요. 다 짤막짤막 중요한 것만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자, 재고 관리 요령 이거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규모가 커지면 재고 관리는 꼭 하셔야 돼요. 이제 하시면은 왜 그러냐면은 일단 물건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이게 얼마에 팔렸었는지, 얼마에 들어왔었는지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따로 장부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간략하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간이가세 기준에서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처음 만드는 게 이거거든요. 하시면은 저희 일판 라이키 들어오시면은 요거 심라 앱셀이라고 있습니다. 엑셀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제가 샘플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저희 카페 가서 다운받으시면 이런 거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장부하시고 편집 촬영 누르시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다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쓰시면은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자,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가면 되세요. 바쁘신 분들은 이제 지금 제가 사전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보고 중요하다 싶은 거, 이건 아셔야 된다 싶은 거, 잘못된 거, 많이 잘못된 상식을 알고 계신 것들은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이것만 보고 이제 안녕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중개 플랫폼이 수수료를 안 받는다. 그래서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나?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닙니다. 수수료가 무료인 거는 중개 플랫폼에서 현재 매출이 안 나오는 거고요. 저희는 매출이 낮기 때문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 미성년자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미성년자라 할래도 사업자 등록은 의무입니다. 성인하고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는데 이제 뒤에 문제죠. 미성년자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래서 보통 실무조사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기 때문에 등록은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는 조건이면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금 거래는 신고 안 하셔도 되냐? 이거는 절대 안 돼요. 현금에 들어오신 건 일단 계좌에 박힌 거 있죠. 그거는 일단 신고를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되고, 절세는 괜찮은데 탈세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 안 하는 건 탈세죠. 절세는 괜찮죠. 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번 거보다 쓴 게 더 많아요. 보통 카드겠죠. 저희는 더 많아요. 자, 한 번은 괜찮습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5천 벌었는데 6천을 썼어요. 일시적으로는 괜찮아요. 이제 오픈을 했다거나 목돈이 나갈 일이 많았다거나. 근데 이게 매년 누적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최초의 그 1,000만 원 만약에 손실 난 것 계속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으신데 계속 이게 문제가 된다 싶으시면은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집사람 명의라든지 하시면은 바꾸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회계 사무실에 꼭 기장을 맡게 됩니까? 사실 간이가세자는 굳이 맡기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계산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매입 매출만 체크만 잘하셔도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 넘어가시고 법인 넘어가시면은 맡기시는 게 훨씬 유리하세요. 무조건 맞다 봅니다. 자, 그리고 무세금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도 되는 기준이 뭔가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죠. 간이가세가 4,800까지는 부가세가 면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이 4,800이 안 나왔다 이러면 부가세는 면제예요. 대신 종소세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도 하셔야 되고요. 4,800 미만이면은 거의 안 나와요. 종소세는요. 그 다음에 부부 합산인가요? 사업상 소득은 무조건 부부 간 별개예요. 니건 니건 내건 내거. 결론적으로 뭐가 터져도 니건 니건 내건 내겁니다. 굉장히 좋죠. 부동산은 약간 달라요. 이건 사업이에요. 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 간이가세가 좋아요? 일반가세가 좋아요? 간이가세의 메리트가 있고요, 일반 가세자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가세자의 메리트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간이가세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이상이면 세금조사가 나오냐, 세무조사, 세금조사 같은 뭐 그런 거죠. 기준은 일단 없어요. 기준은 일단 없는데 누가 신고하면 거의 100%예요. 근데 신고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꼼꼼해야 됩니다. 의심된다고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 이상해요. 제 많이 벌었는데 저것밖에 안 냈어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확한 증빙 자료가 다 나와야 이제 신고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매출이 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뭐 정확한 금액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정도 누락했다 해가지고 국세청에 세무조사 나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국세청도 인력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저는 거래가 매우 없어요. 매우 없는데 하기는 해요. 사업자를 내야 되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는 사업자 등록이라는 게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내가 실착용으로 뭐 5켤레 샀고 5켤레 팔았어 라고 했는데 세무조사가 무서워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은 실질적으로 없겠죠. 사회적 통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네. 자, 세금은 얼마 냅니까? 이거 궁금하시겠죠?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궁금하시니까, 궁금하고 무서우니까 신고를 많이 안 하시겠죠? 정해진 금액은 일단 없어요. 정해진 금액은 일단 없는데 일단 부가세는 10%입니다. 부가세는 뭐냐면은 총 매출에 대해서 매입을 빼겠죠. 순수익에 대한 10%가 부가세입니다. 이게 우선 뒤에 다시 설명을 제대로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빨리빨리 끝내는 거. 부가세는 10%고요. 종소세는 6%에서 46%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간이, 일반, 법인 따라 세율이 다르고 혜택도 다르고 경비 처리, 공제금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세금이 얼마가 나오는지는 정확한 계산은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어요. 그때가 돼서 계산을 해보고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금액적으로 대략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빠르게 질문 답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바쁘신 분들은 이제 안녕하시고 나중에 PPT 보시면 되세요. 뒤에 자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잠시만요. 사업자 등록의 기준이에요. 사업자 등록은 일단은 지금 국세청에 가보셔도 아시겠지만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네가 한 달에 얼마 거래를 하고 몇 건을 했을 때 사업자를 내라, 혹은 뭐 수치상이 없는 거죠. 수치상이 이거 했을 때 이걸 해, 이게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적어놨어요. 가보시면 일정한 수준의 수익과 판매성이 지속되면 사업자를 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일정한 수익이 나오면 너 사업자 내, 이겁니다. 기준이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게 푼돈인데 제 입장에서는 아닐 수가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몇 건 안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 내가 스스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답은 그거예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50건에 뭐 600, 50건에 1200 넘어가면 신고를 해라 라고 했을 때는 연 4800이었을 때 가능이었을 때 그 기준이었고요. 지금은 연 8000이 가능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요. 하고 4800 미만은 지금 세금을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점은 뭐냐, 네가 판단하고 난 이걸로 돈을 벌겠다 마인드가 있으면 신고를 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있죠. 나는 사업자를 내실 수 없는 분들,
뭐, 뭐 상황이 많겠죠. 직장인인데 경합 안 됩니다. 공무원입니다. 경우는 많겠죠. 경우는 많은데 일단 리셀이라는 일을 하고 싶고 수익을 내고 내가 이걸 업으로 삼진 않아도 돈을 벌고 있다면 사업자를 내는 게 일단은 맞다고 봅니다. 판단은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질문이 굉장히 정말 많아요. 저는 등록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정도 이거 해야 돼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결론은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다면, 여건이 된다면 등록을 하시고 리셀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등록 방법입니다. 등록 방법은 지금 홈택스 네이버에 가서 홈택스 검색하셔가지고 등록을 지금 바로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홈택스보다는 직접 가셔가지고 세무서 가셔가지고 뭐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 공무원한테요 질문도 해보고 공무원도 물어보고 팜플렛 많이 줘요. 정말 많이 줘요. 다 받아와서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굴러가는지 한번 굴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 가시면은 신청하시는 그 자리에서 거의 바로 줘요. 거의 신청하고 조금 앉아 있으면은 가져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가까운 데 갔다 그러면은 우리 관할지로 넘어가요. 그러면 또 기다렸다가 받아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하면 다르겠죠. 인터넷으로 하면 또 내 관할지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내 관할지라는 거는 사업자 등록을 할 관할지입니다. 그쪽 가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결론은 저는 직접 가서 한번 그거 상담도 받아보고 직접 하시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하실 때 종목하고 업태를 물어볼 거예요. 적으라고 하죠. 부터 하시면은 소매전자 상거래 하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온라인 판매입니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주소지는 집으로 가능하시고요. 자가로 하시면은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본인 가시면은 신분증만 딱 가지고 가시면은 거의 바로 가능하세요. 대규모 없다면은 한 20분 안에 사업자 나옵니다. 저 일단 교육은 다 하고 질문은 나중에 다시 쭉 받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제가 중간중간 받으면 저번에 보니까 중간중간 받으니까 이게 진행하는 게 너무 흐름이 끊겨가지고. 자, 사업자 등록증은 총 3가지가 나옵니다. 개인의 경우에요. 개인의 경우는 총 3가지가 나옵니다. 더 많아요. 훨씬 많은데 일단 개인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일단 사업을 맨 처음 시작하시면 간이사업자로 시작을 합니다.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내가 일반 사업자로 하고 싶으면 일반 사업자로 갈 수 있고요. 법인이면 법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로 보통 맨 처음 합니다. 맨 처음 하시고 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바뀌었죠. 연간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 사업자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간이 사업자 장점은 당연히 1번 세금이 정말 작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적은 게 아니라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간이 사업자가 정말 최고로 뽑히고 있고요. 단점은 뭐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메리트 없어요. 자, 일반 사업자 연간 매출이 10억 미만이면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도소매업이 하셨을 때 10억 미만이고요. 다른 또 음식점이라거나 다른 업을 하셨을 때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저희 도소매를 하셨을 때는 10억 미만이면 개인 사업자가 유리하고요. 10억이 넘어가면 법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장점은 단점 다 있는데 일단 일반 사업자의 장점은 자금 사용이 굉장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내 돈이니까 뭘 하든 뭘 하든 내 거니까 맞죠? 내가 이돈 어디다 쓰든 내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은 정확하게 나야 되죠. 내가 뭘 사도 증빙을 해야 되고 내 돈이지만 뭐 물론 법인이 1인 법인도 있고 출제사 하시는 것도 있는데 보통 개인이 하게 되면 1인 법인입니다. 내가 대표고 뭐 감사원이 없겠죠. 모로식이라서 그래도 내가 자금 쓰는데 제한적이에요. 그 다음에 10억이 넘어가면 법인은 종소세가 미친듯이 나옵니다. 좀 심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 많이 넘기세요. 법인에서 월급 받는 형태로 많이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장단점은 있지만 깊게 가시지 말고 일단은 개인 사업자는 간이로 많이 시작을 하세요. 요거 포인트입니다. 사업자 등록 방법 세 번째고요. 통신판매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잘못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업자 등록증이랑 통신판매업 등록증은 애초에 다른 겁니다. 사업자 등록은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등록을 하는 거고요. 통신판매업은 관할 구청에 넣는 겁니다. 내가 온라인으로 장사할래. 그러면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통신판매업은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하는 거고요. 통신판매업은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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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은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하
라고 신고를 하는 게 통신판매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잘 읽어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바꿔 생각해보죠. 우리가 통신판매업입니까? 예, 우리 통신판매업 맞습니다. 왜? 크림이 온라인이잖아요. 온라인에게 물건을 팔기 때문에 저희는 통신판매업이 일단은 필수입니다. 필수인데 면제되는 게 있어요. 간이가세자랑 거래 횟수가 연간 50회 미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여기서 연간 50회, 뭐 연간 얼마, 이게 통신판매업의 기준이 있었는데 이게 마냥 사업자 등록증의 기준이 돼버려가지고 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이거는 통신판매업은 딱 정확하게 법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는 모든 비용이 무료입니다. 신청부터 유지까지 모든 게 무료예요. 무료인데 이게 기준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일반 사업자도 무료였는데 지금 재작년부터인가 55,000원인가 뭐 받아가고 있어요. 매년. 법인은 필수입니다. 법인은 뭘 하셔도 필수입니다. 모든 게. 아이고, 마이크가 닫았네요. 모든 게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안 하셨다. 과태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게, 일단 간이가세로 하실 거니까 공짜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 질문 정말 많죠. 정말 많죠.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인데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입니다. 직장인이고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일단 회사에 물어보셔야 돼요. 경업이 가능한지. 안 되는 업종이 몇 개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도 세무가 얽혀있기 때문에 경업이 된다 했을 때 사업자를 내셔야 돼요. 만약에 회사에서 우린 경험 안 돼요 했는데 내버리시면 좀 복잡해요. 많이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먼저 물어보시고요. 가능하다 하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자 등록 내시고 진행을 다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많아지면은 회사에서 썩 좋아하진 않아요. 자, 대표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죠. 공무원들이 등록이 아예 안 되니까 보통 집사람 앞으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안 된다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안 된다 방법이 있는데 굳이 판단은 스스로 하시기 바라고요. 자, 매출과 매입 작성 방법입니다. 일단 매출이 뭐냐면은 제 통장에 들어오는 모든 금액이 매출입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모든 금액이 매출이고 이 매출을 토대로 연간 매출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매입은 뭐냐면요, 물건을 사온 거죠. 사왔을 때 모든 거를 매입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약간 정리하는 데 팁을 드리자면, 요 매출 받는, 이제 입금 받는 금액이죠. 입금 받는 통장은 한 개로 통일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많죠. 시티은행 하나씩 받아서 정산하시는 것보다 국민은행 한 군데로 모든 돈을 받는 거예요. 크림, 솔드아웃, 개인 거래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로 다 들어오면은 매달 말일날 한 번만 정산해서 쏙 뽑아버리시면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들어온 거 나간 거 똑같죠?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겠죠? 내 용돈 쓴 거, 밥 사놓은 거, 커피 사놓은 걸 다 넣으라는 게 아니고요. 돈 들어오는 거, 내 돈 나가는 거, 이렇게만 쓰시는 거예요. 나가는 게 뭐겠어요? 카드 값 나가는 거겠죠? 카드로 사셨으니까. 자, 이거를 하신 이유는 한 번만 하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한 번만 하시면은 엑셀로 그 국민은행 한 번만 쭉 뽑아내시면은 매출 매입 바로 정산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홈택스 들어가시면은 신용카드를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카드사에서 상술이죠. 사업자 카드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사업자 카드라는 거는 내가 홈택스에 등록해둔 게 그냥 사업자 카드예요. 카드사에서 말하는 사업자 카드는 사업을 할 때 용이한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전자세금 전세가 끊을 수 있다, 그런 혜택을 준다거나 그런 거지. 사업자 카드는 따로 없어요. 원래 홈택스에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 명의를 등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까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설명을 하고 갈까요?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하고 갈게요. 자, 제가 있고요. 제가 하면 헷갈리니까 A가 있다고 합시다.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랑 B는 부부입니다.
원래 부부지간은 현금 거래를 할 수 있죠. 오, 가죠. 자, 여기서 신발 가게에서 신발을 샀다고 합니다. 자, 사업자가 있어요. A명입니다. 원래라면 A의 카드로 이거를 사야, 물건을 사야 국세청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너 물건 샀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부부간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일단 부부 카드로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사고 국세청에 나 물건 샀어 라고 신고를 합니다. 원래라면 인정이 안 돼요. 왜? 이 사업자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물건을 매입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팔면 이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애초에 여기서 나간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처리를 다 한 다음에 A가 B로 입금을 합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카드로 해라는 겁니다. 이게 한 건이면 금액이 큰 매들 5천만 원짜리 내가 매입하고 매출 다 나왔다, 한 번만 입금을 하면 되는데, 나이키 조던 할 때마다 신고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엔간하면은 그냥 본인 카드를 써라는 게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은 한데 너무 증명하는 게 복잡해요. 그건 나중에 국세청에서 야, 이거 자료 어딨냐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이거를, 이 과정을.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엔간하면은 본인 카드 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카드를 못 쓰시는 상황이면 사업자조차가 안 나왔을 거니까.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망의 부가세 신고입니다. 대망은 아닙니다. 부가세는 쉽습니다. 부가세는 일단 간이가세는 1년에 한 번을 하고요. 간이 그거 일반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해요. 1월, 7월. 법인은 3개월마다 합니다. 법리별로.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뒤죽박죽이에요. 뭐 법인도 면제 아니죠. 뭐 연장이라 되나? 뭐 2월 시켜주고 뭐 일반 사업자도 뭐 좀 이상해요. 근데 일반 지금 간이 같은 경우는 그냥 1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대부분 1월달 갈 거니까. 부가세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이니까 제가 카페에서 열심히 외칠 거예요. 부가세 신고하시라고. 부가세 신고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부가세는 굉장히 쉬워요. 부가세는 굉장히 쉽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부가세는 정말 계산하기 쉬워요. 엄마야, 이거 왜 이랍니까? 잠시만요. 자, 다른 메모장 하나 빼고 오겠습니다. 그래픽카드가 힘들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자, 부가세 신고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게 계산을 할게요. 너무 어렵게 하면 어려우니까. 매출이 총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매출이 5천이고 신발 5천치 팔았다고 칠게요. 신발 5천치 팔았는데 저희가 이 신발을 훔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사왔을 거 아닙니까? 사왔은 거를 4천만 원 주고 사왔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얼마 벌었어요? 1,000만 원 벌었죠. 부가세든 종소세든 무슨 세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자, 그러면 저는 5천만 원 매출 나왔고 4천만 원 매입이고 1,000만 원 이득이 나왔어요. 순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순수익까지는 아닐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천억 낮춰야 되니까요. 일단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치는 과정은 종소세에서 합니다. 종소세에서 많이 쳐내고요. 그러니까 경비를 증빙받는 거죠. 이때는 종소세에서 많이 해결을 하고요. 지금 여기서 1,000만 원에 대한 부가세는 뭘 뺄 수 있는 건 없어요. 보통 공제를 많이 해주죠. 뭐 카드 공제 아니면은 뭐 정말 많아요. 받으신 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세율 때리버리죠. 거의 공짜예요. 그래서 간이가 일단 여기 1,000만 원 다시 좀 복잡하네요. 다시 할게요. 자, 매출이 5천 나왔고 내가 4천을 사왔고
순이익이 현재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었을 때 부가세는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곱하기 10%입니다. 자, 일반 사업자 했을 때 얼마일까요? 100만 원입니다. 간이면 얼마일까요? 간이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채 안 될 거예요. 계산법 굉장히 이상합니다. 엄청나게 깎아줘요. 이게 일반이고 법인도 똑같죠? 법인도 이래서 똑같이 10%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간입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간이를 가라는 거예요. 부가세부터 말이 안 되게 절세가 됩니다. 절세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계산법이 엄청나게 깎아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간이를 유지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게 부가세예요. 내가 총 판 거, 쓴 거, 들어온 거의 10%. 이해되시죠? 내가 총 판 거 빼기 쓴 거 까지는 간단하죠? 내가 총 번 거 여기 10% 이게 부가세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밑에 또 설명이 있네요. 자, 순위가 10만 원이고 요게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게 지금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린 게 그거이고요. 그다음에 간이가세 같은 경우는 아까 부가세율이 업종마다 다 다릅니다. 그거는 거의 10%예요. 거의 10%인데 아까 말했듯이 내가 총 내야 되는 거에 10%에 10%예요. 그러니까 거의 공짜죠.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에 비해서 10배 정도가 이제 이득이 붙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800이 미만이면 부가세는 면제예요. 부가세가 면제라고 신고를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신고를 안 하시면 불성실 가산세가 나옵니다. 안 신고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하셔야 되니까 신고는 다 하시고요. 종소세도 나중에 별개예요. 별개인데 만약에 4,800 미만 부가세 받았으면 종소세가 나오지가 않을 겁니다. 거의 없는 수준일 거예요. 자, 대망의 종소세입니다. 종소세가 개인 사업자의 거의 하이라이트가 보시면 돼요. 부가세는 내가 번만큼만 내시면 되는데 종소세는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나오는 거예요. 위에 보시면은 금액이 악랄하죠. 이거 때문에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악랄하죠. 한 대에서 46%까지 증설됐어요. 최소 6%부터 미친 거예요 거의. 하지만 모든 국민이 내고 있기 때문에 내실 건 내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절세는 좋은 건데 탈세는 나쁜 거예요. 자, 사업자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고 납세 의무가 있죠. 보시면은 일반 간이 뭐 다 5월달에 진행을 합니다. 5월달에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회사원이면은 소득의 신고를 하셔야 되고 합산된 금액, 내가 급여받은 거랑 총 합산된 금액 신고하시겠죠. 그 다음에 부가세를 면제받은 사업자, 아까 4,800 미만이었죠. 4,800 미만이라도 종소세 신고는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4,800 미만이면 세무서에서 계산해서 날라옵니다. 너 얼마 내세요? 라고 날라옵니다. 밑에 내용이 있네요. 간이가세 같은 경우 모든 금액이 계산된 납부사가 발부가 됩니다. 종소세 경우 계산 방법이 많이 복잡합니다. 공제도 굉장히 많고요. 뭔가 세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도 어렵고요. 그래서 규모가 좀 되신 다음에는 회계사무실에 꼭 맡기시는 게 절세하는 길입니다. 그 중에서는 공제받는 방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걸 꼭 하셔야 돼요. 모르는 게 이거는 조금 바보스러운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뭐 수수료를 주더라도 그쪽에 맡기시는 게 안전하고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신고를 안 하신다 라면 큰일 납니다. 바로 폭탄 날라옵니다. 종소세는 누진세예요. 그러니까 구간별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전기 쓰는 거, 전기 많이 쓰면은 팍팍팍 늘어나죠. 세금도 많이 벌었으면 팍팍팍 늘어납니다.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신고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총 2개가 나올 거예요. 세금 내는 거, 그 다음에 매달 의료보험이 나옵니다. 이제 의료보험이 원래 안 내셨던 분들은 노후 밑에가 부양가족이 돼 있겠죠. 근데 사업자를 내시면 거기서 나와서 지역가입자죠. 지역가입자로 이제 분류돼가지고 의료보험료가 매달 나옵니다. 세금처럼. 자, 부가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에 한 10% 납부하시면 되고요. 간이가세는 부가세율을 곱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가세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소세는 매달 5월에 합니다. 매년 5월. 그러니까 작년 거죠. 지금 내년은 22년이니까 22년 5월에 21년 소득에 대한 거를 22년 5월에 신고를 합니다. 이제 그때
순이익에 대한 이 종소세를 곱하는 건데, 오, 빡세요. 빡센데 최대한 절세를 하셔야 됩니다. 절세라고 하는 거는 종소세 계산하실 때 절세를 하는 거예요. 뭐 공제도 받으시고 부양가족 몇 명 넣고 그런 거 있죠. 다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뭐 기부한 거, 먹은 거 다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자 같은 경우는 연간 3,400 안 되면 의료보험비 추가는 없고요. 간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궁금하시죠? 얼마 됩니까? 간이가세 경우 예를 들어서 연간 소득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번 거에서 쓴 거 그리고 나 총 남은 거 그게 2천만 원 미만 정도면은 의료보험비는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나오고요. 연금은 10만 원 내외로 나오고 부가세가 아마 50만 원 미만, 그다음에 종소세도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옵니다. 크게 나오지나 부담될 정도의 금액이 빵빵 터지진 않아요. 나의 그 불안함을 없앨 만큼의 금액이죠. 불안하시면 사업자 등록을 하세요. 안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손해보고 팔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이 보셨죠? 자, 아까 계산을 해드렸죠. 내가 사온 것보다 판 게 적으면 마이너스 처리됩니다. 근데 간이가세자는 부가세가 안 돼요. 환급이 안 돼요. 근데 일반인 되겠죠?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 거보다 쓴 게 더 많으면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매년 그러고 있으면 좀 문제가 되겠죠. 자, 사실 저희 리셀 세무교육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제가 중개 플랫폼 거래를 했는데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되냐. 사실 이게 제일 지금 하이라이트고 제일 궁금하시겠죠. 이걸라면 이제 개인 거래가 사실상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중개 플랫폼에서 물건을 거래했을 때 뭐 어떻게 신고를 하셔야 되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건데요. 일단 중개 플랫폼에서 인급받은 모든 금액은 현금 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맞잖아요? 뭐 크땡에서 현금 받았잖아요. 내가 카드 매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금 매출로 신고를 하시면 되세요. 현금 매출로 신고를 하시고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크림이라고 치죠. 크림에서 수수료 공짜죠. 그래서 내가 세금 신고할 필요 없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에서 삼성카드, 삼성열이죠. 삼성전자 삼성카드로 수수료 행사를 했어요. 그러고 갤럭시를 전에가 팔았어요. 그럼 삼성전자 측은 세금 납부를 안 해도 됩니까? 수수료를 안 냈다고?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수료에 대한 게 없는 거지. 내가 이 판매한 거의 자체 행위는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맞잖아요. 내가 마진이 없어도 신고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왜 이게 질문을 하시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내가 매출이 나왔는데 크림이 무료인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 건지 사실 저의 생각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자, 제가 A라고 칩니다. 여기가 중개 플랫폼이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신발, 제가 좋아하는 신발 나옵니다. 자, 나이키가 하나 있어야겠죠? 신발은 나이키니까. 자, 제가 나이키 측에서 돈을 주고 신발을 사왔어요. 자, 이 과정이 뭐죠? 매입이죠. 매입을 해왔어요. 그러고 크게 팝니다. 이 신발을 이렇게 가겠네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크림에 갑니다. 이 행위는 뭐예요? 이 행위는 매출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매출 과정이 하나 더 있겠네요. 여기서 나한테 좀 그림 잘못 그렸다. 나한테 오는 행위, 이것까지가 매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A는 돈을 벌었습니까? 안 벌었습니까? 벌었잖아요. 제가 매입을 10만원 했고 크림에 15만원에, 저는 5만원의 차이라는 게 생겼죠. 크림은 좀 복잡해요. 여기에 손님이 있다고 칠까요? B. 크림은 얘한테 신발을 보내고 B는 여기에 돈을 줬습니다. 15만원을 보냈겠죠. 그
다음에 요 15만이 저한테 거들어 옵니다. 크림은 15에서 15를 줘버렸어요. 크림은 0이죠. 아이고 죄송해요. 좀 보기 어렵죠. 크림은 0원이에요. 저는요 5만원 벌었잖아요. 세금 신고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겠죠. 왜? 난 5만원 벌었으니까. 여기는 0원이죠. 여기서 신고 나겠죠. 왜? 15만원을 얘한테 줬다는 걸 증빙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증빙을 못하면 크림은 15만원을 번 거예요. 왜? 얘는 신발을 사온 기록이 없으니까. 그죠? 이거는 당연한 사업 논리인데 왜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제가 한두 분이면은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알 만한데 한 열댓 명이 세금 신고는 언제부터 해요? 크림이 수수료를 받으면 그때 신고하나요? 라는 질문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점은 내가 크림에 받은 모든 금액은 현금 매출로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매출이에요. 내 이득이 아니라 매출이에요. 크림에서 받은 모든 금액 총액을 신고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크림에 굉장히 거래를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조사가 안 나왔냐 그래요. 왜 증빙자료가 안 나오냐 라는 말하는데 크림 지금 나온 지 얼마 됐습니까? 2년째 좀 2년 남았나? 좀 덜 됐죠? 2년 가지고 조사 안 나옵니다. 나중에 기다려 보시면은 뭔가 있겠죠. 자, 이걸 하이라이트입니다. 또 내용이 있는데 짧게 끝낼게요. 세금 폭탄은 이제 법인이나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 있죠.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세무조사라고 하죠. 조사인데 뭐 보통 감사라고 많이 하죠. 하면은 이 사람들은 너 잘했냐? 라고 검사 수준이 나옵니다. 하지만 개인한테 세무조사, 자금 출처 이런 게 나와버린다면은 오케이 너 거 뭐 하나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세금조사가 나온다는 건 정말 무서운 거기 때문에 조심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은 정말 제때 신고하셔야 돼요. 제때 신고하시고 납부하는 게 제일 셉니다. 자, 왜 그러냐? 보통 세금을 기간 내에 신고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남들 할 때 하면 티가 덜 납니다. 하지만 남들 다 끝나고 야 너 해 라고 했을 때 하면은 티가 납니다. 왜? 넌 안 했었으니까. 간단히 생각하면은 무척 아느냐 혼자 튀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부가세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제때 신고하시고 남들 내는 만큼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들 10만 내는데 아웅아웅 해서 나 만원 내서 9만원 벌었다 좋아할 게 아니고요. 그냥 남들 10만 냈으면 나도 그냥 10만원 내고 묻혀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금은 가산세가 정말 미쳤습니다. 그냥 뭐 어느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미쳤습니다. 제가 1000만원으로 세금 내고 말 거 뭐 불성실 무신고 어머한 거 들어와 버리면은 진짜 미친 듯이 불어납니다. 정말 미친 듯이. 왜 그러냐면은 세무조사는 내가 어제 잘못한 거를 오늘 와가지고 야 너 끌고 와서 야 너 이 잘못됐어 왜 이렇게 해? 라는 거는 보통 증빙자료가 날라오는데 그거는 1, 2날에 날라올 수 있어요. 야 너 작년에 신고한 거 왜 올해 좀 이상하다 좀 정정 신고해라 라고 날라오는 거는 1, 2날에 단기간에 날라와요. 근데 조사가 나오면은 최근에 5년에서 10년치를 봅니다. 보통 5년치를 보는데 5년이면은 뒷목 잡고 쓰러질 금액이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밑에 예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매출이 1억이 나왔어요. 연매출 1억이 나와서 몰라 안 나오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갈게요. 연매출 1억 얼마 안 됩니다. 저희 신발이나 요 전자제품 쪽에서 진짜 얼마 안 됩니다.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갈게요. 그림 그리면서 설명드리면은 조금 이해가 빠르시니까. 자, 요 내용 일단 보고 갈까요? 자, 50만원짜리 200쪽 팔면 1억이죠. 간단하죠? 자, 보세요. 제가 신발을 그리려 했는데 다음에는 신발 이미지를 갖고 와있습니다. 아무튼 신발이 자 200쪽이에요. 50만원짜리
아이고야. 하고 플스라고 칩시다. 플스 100만원 잡고요. 100개면 1억입니다. 요거 1억이에요. 자, 그러면은 50만원짜리 신발 100개 하고 플스 100만원짜리 50개 판다 칩시다. 한 달에 5개죠. 5개가 채 안 되죠. 네, 5개죠. 신발 50만원짜리 100개 해봤자 한 달에 한 10개, 8개 정도 되겠네요. 8, 9개 되겠네요. 내가 신발 8, 9개를 팔고 플스 4, 5대 팔면은 연매출 1억입니다.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물론 수학상이겠죠. 수학상인데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을 꼭 신경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1억이란 돈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억이 5년이면 5억이죠. 당연하죠. 1년에 5억이면은 부가세 미신고하고 종소세 미신고하고 불성실의 미신고에 가산세 하시면은 나중에 폭탄으로 넣는다 치면 1억이 나와요. 1억 넘게 나올 거예요. 계산하시면은 말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가산세는 많고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제때 신고하시고 남들 갈 때 묻혀서 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간이를 유지하실 거면은 아까 장부를 파악하시면서 최대한 8천 안 넘어가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질문을 토대로 이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좀 완벽하다기보다는 정말 궁금했던 점들 요것만 제가 딱 모아서 딱 해소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고요.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